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늦게 업계에 발을 들었지만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섰던 한국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이어 일본에서 있었던 엄청난 사고들 때문에 뛰어난 에너지 효율이라는 장점이 이면에 있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바로 원자력인데요. 한국도 위험성을 보고 탈원전을 선언하게 되며 점차 업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이 원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서 에너지의 중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육류 직후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에게 원자력은 꿈의 기술과도 같았는데요. 오로지 있는 것이라곤 인적 자원밖에 없던 한국은 원자력의 희망을 걸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57년 한국의 유엔 회원국이 아닌데도 IAEA 창립 회원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원자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게 한국은 원자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엄청나기 때문에 언제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2016년 12월 탈원전을 선언하며 2020년까지 원전 제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한국 원전은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고 한국의 빈자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 정부는 핵연료 워킹 그룹을 만들어 미국이 원자력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한국에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원자력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 원전 수출은 암묵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선두에 있던 것이 한국이었는데 한국이 탈원전을 하자 미국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원자력 기업의 규제 완화부터 재정적인 부분까지 전폭적으로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고 업계 전문가들은 원전 최고의 기술을 갖춘 한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애프터블루즈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원전 시장의 규모는 약 900조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비록 탈원전으로 무너져버린 원전업계이지만 그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기술인 만큼 해외에서만이라도 완전 대박인 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